문제풀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은 그 일반 물리학 우리가 등교 수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 특강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실에다가 문제도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를 먼저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인쇄해서 스스로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거는 선생님 동영상, 강의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수영선수가 길이가 50m인 수영장을 몇 번 왕복했다? 2번. 50m인 수영장을 2번 왕복했더니 결국은 이 수영선수의 총 이동거리는 몇 미터가 될까요? 그렇죠. 200m가 될 거예요. 이 수영선수의 총 이동거리는 200m. 자, 배영 경기를 펼쳐서 이 200m를 몇 분 만에, 그래요. 여기서 출발해서 50m인 길이를 갔다가 왔다가 다시 한번 갔다가 온 거죠.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는 200m고요. 그때 걸린 시간이 2분. 2분을 초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몇 초? 120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 보면요. 이 수영선수의 속력과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로 방향은 없고요. 자, 구할 때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동거리. 자, 실제로 몇 초 걸렸다고요? 항상 초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120초 걸렸대요. 이때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요? 200m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주면요. 1.67m/s 1.67m/s라는 우리가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속도예요. 속도.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내가 어떻게 어느 구간을 갔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A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B라는 곳으로 갔던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의 직선거리만을 따져줍니다. 자, 수영선수가 출발해서 어떤 운동 경로를 갔는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과 나중만 따져보면 되는데 처음과 나중의 위치가 어때요? 같아요. 그 위치의 변화량은 몇이에요? 0이에요. 시간에 관계없이 속도는 몇? 0m/s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혼자서 다 하려니까요.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더 줄여서 볼까요? 네, 자, 줍시다. 자, 문제 상황을 보면 그림은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의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가는 무슨 롤러코스터죠? 가는 롤러코스터. 나는 회전목마예요. 회전목마. 자, 그 다음에 다와 같은 경우에는 대관람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속력도 변하지만 운동 방향도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회전목마와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에 운동 방향은 계속해서 변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은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빠르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만약에 빠르기가 변하면 참나 난감할 거예요. 타고 있는데 막 빠르기가 변하면. 그래서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은 계속 변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맞는 걸 찾아볼게요. 가나 다는 모두 운동 방향이 변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가나다. 자, 가나다. 운동 방향이 모두 뭐한다? 변화된다. 맞는 표현이죠? 기억은 정답이 돼야겠죠? 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는 속력이 일정하지만 가는 속력이 변화한다.
나와 다. 회전목마하고 되관람차는요 돌아가는 속력 일정이에요.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가는 속력이 계속해서 변하죠.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물체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가속도 때문에 내가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가지고요, 나 짜릿짜릿한 어떤 그 스릴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속력이 변하는 놀이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롤러코스터죠. 자, 니은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2바퀴 타고 난 뒤 같은 자리에 내리면 탑승자의 속력은 0이다. 속력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속력이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른 변위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이동거리죠? 그러면 2바퀴 탔을 때 이동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이동거리를 넣어서 대관람차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속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0이 되겠죠. 근데 속력이에요. 고로 0이 아니에요. 그럼 디귿은 그 정답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기억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영상이 잘 보이시나요? 자,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공의 움직임을, 자유낙하, 여기서 자유낙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낙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그래요. 물체가 무슨 상태에서 출발해서 정지 상태에서 오로지 어떤 힘을 받으며 지구의 중력만의 영향을 받으며 낙하하는 낙하를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자유낙하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처음 물체의 빠르기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여 이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의 이동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그래요. 점점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공이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그렇죠, 빨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표는 공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 위치에서 자, 위치가 0cm, 속력은 0이에요. 자, 10분의 1초, 몇 초 지났어요? 0.1초 지났고, 또 요 사이의 간격은 어때요? 요게 0.1이고 여기가 0.2죠. 여기는 0.3이죠. 여기는 0.4초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 하나하나의 간격이 몽땅 다 0.1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0.1초 동안에 위치의 변화량이 몇 cm라고 되어 있어요? 5c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속력을 계산하면 0.1초 동안 5cm 움직였으니까 요 구간에서의 속력은 50cm/s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어떻게 되죠? 이 구간은 0.1초 동안 여기서는 15cm 이동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150cm/s.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차이가 몇이에요? 45 빼기 20은 25죠? 그럼 250cm/s. 이 구간은 어떻게 돼요? 35겠죠? 그럼 350cm/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0.1초 동안에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면서 속력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0.1초 증가할 때마다 속력이 100cm/s. 다음 0.1초 지날 때 100cm/s.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가속도란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중속도, 시간은 몇 초 간격이에요? 0.1초 동안에 나중속도가 150이고 처음 속도가 50이라면 계산하면 100이 아니라 1000cm/s가 나오죠? 1000cm를 미터로 고치면 그렇죠. 10m/s. 즉 자유낙하하는 공의 가속도는
10m/s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계산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아래쪽에서 옳은 거 다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기억. 공의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공의 속도의 크기. 자, 처음에 50이었다가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350. 0.1초 동안 100씩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니은.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다. 여기 제곱이라고 써줘야겠죠? 왜냐면 왜 제곱이에요? 요 녀석의 단위가 cm/s니까 세크가 만나서 세크 제곱이죠. 자, 10m/s 제곱 맞죠? 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자, 가속도는요 방향이 있어요. 자, 어떻게 정해지냐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이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항상 플러스 값을 갖죠? 그래서 방향이 같아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디귿도 맞아요.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을 포함하고 있는 몇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자연학화와 관련된 실험값에 대한 표를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 있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면 좀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외면하면 뭐 절대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외면하지 말고 한번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무엇을? 속도라는 얘기는 빠르기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다. 방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즉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는 경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가 다르냐면 이 직선 운동할 때 운동 방향이 서로 정반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아주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보니까 면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의 면적은 그렇죠.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증가한다. 0초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체의 속도는 증가하나요? 0에서 2초 동안? 0에서 2초 가면요, 처음에 0초일 때에는 4라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2초일 때는 0이라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4에서 0으로 점점 빠르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도대체 속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뭐라고요? 여기서 운동하는 방향하고 여기서 운동하는 방향이 서로 정반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기억은 잘못된 거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몇 초일 때? 3초일 때. 3초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이 중간이 몇이 돼갈까요? 3초가 될 거예요. 이 중간이 3초가 될 텐데, 자,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뭐일까요? 속도가 일정하게 우리가 뭐 물어보는 거예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가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은 이 그래프에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돼요. 기울기를. 그럼 간단하게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 변화가 어떻게 돼요? 2에서 4니까 2초죠. 2초 동안 속도의 변화는 0에서 4죠. 그럼 4죠. 고로 가속도는 2m/s 제곱 맞죠? 2m/s 제곱.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8m이다.
0에서 4초까지 변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동거리를 구하래요. 이동거리. 자, 이렇게 따지면 돼요.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가고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처음에 이 녀석이 4m/s로 왼쪽으로 막 가면서 점점 느려졌다가 어느 순간에 속도가 0이 된 거예요. 0이 되는 순간부터 얘가 플러스 값을 갖죠.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변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갔던 장소로 되돌아왔으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뭘 구하래요? 이동거리를 구하래요. 이동거리. 그럼 0이 아니죠. 이동거리를 구하라니까. 자,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걸까요? V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이동거리는 V 곱하기 T. 즉 여기가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돼요. 이 면적이. 그러면 아래쪽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2 곱하기 4니까 4지요. 여기도 4지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8이죠. 몇 미터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m 이동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디귿도 정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의 핵심은요, 속도는 방향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까지도 같이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내면서 만약에 변이, 이동거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변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몇 미터예요? 8m가 아니라 0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무엇이 없는 빗면을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가 A 지점을 통과할 때 10m/s로 통과한 후 B 지점을 통과할 때 20m/s로 통과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A, B 사이의 거리는 30m이다. 그리고 뭐가 없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마찰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마찰이 없을 때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는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져요.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일정하게 속도가 시간에 따라 빨라진다고요.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의 속도는. 그러면 이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의 속도가 마찰이 없는 경우 처음에는 몇이라고요? 처음에는 10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몇이라고 했어요? 속도가 20이래요. 그리고 시간은 알아 몰라. 모른대요. 모르는데 중요한 건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정확히 이 중간값을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빗면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변하는데 이 녀석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처음 속도하고 낮은 속도를 단순하게 더해서 2로 나누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몇이야? 15m/s. 즉 1초에 15m씩 간다는 얘기야. 1초에 15m씩 간다는 얘기는 30m를 내려올 때 몇 초가 걸린다는 얘기야. 30m를 내려오기 위해서. 그렇죠. 2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빗면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물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가속도죠?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여기서 고맙게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있지요? 나중 속도는 몇? 20m/s. 처음 속도는 몇? 그렇죠. 10m/s.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0m 내려가는데 몇 초 걸린다고요? 2초.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m/s 제곱. 자,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마찰이 없는 경우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그냥 2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짓을 하냐? 30m 내려오는 동안 걸린 시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시간을 알아야 돼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외워야 될 내용은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풀기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그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어떤 상태에서 출발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질량이 m과 2m인 물체 A와 물체 B의 속도 시간 그래프이다. 여기가 질량이 m이고 여기 질량이 2m이래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게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이 기울어진 정도를 구하는 건데, 기울기가 뭐를 뜻한다고요? 가속도. 이 기울기가 뭘 뜻한다고요? 가속도를 뜻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울기가 급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누구의 가속도가 지금 현재 더 크다는 얘기야? A의 가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A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FA, FB라 할 때 FA와 FB의 크기로 오른 것은 맞나요? FA와 FB의 크기로 오른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크기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FA에 작용하는 힘 대 F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의 비를 알고 싶대요. 그런데 누구의 크기가 A가 더 커? A와 B를 비교했을 때 가속도는 A가 더 크죠. 그런데 질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질량을 비교하면 B가 더 커요. 이 관계를 알면 몇 대 몇인지 이 녀석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보면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T고 얘는 2T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똑같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얘가 1일 때 얘는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2가 돼야 되죠. 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이 속도의 변화량은 A나 B나 똑같아요. 0에서 V까지는 똑같아요. 0에서 V까지는 똑같으니까 이 걸린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더 큰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A 대 A, B는 2 대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질량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M 대 2M이죠? 그러면 MA 대 MB는 1 대 2죠. 그런데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비례해요. 그럼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2, 1 똑같아지죠? 그럼 몇 대면? 1대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하고 R자임에 비례한다는 거, 그것으로부터 F는 MA의 관계를 유추하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가속도의 비가 2대 1인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정답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을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리학 문제이다 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하지만 이제 이 물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과 계열로 가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뭐 안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얘를 안 하고 가면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이 공부를 열심히 좀 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개의 공 AB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했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둘 다 0m/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라. 자, 기억.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2배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해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G를 곱해주고 중력가속도 G는
약 9.8m/s 제곱으로 지표면에선 거의 일정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질량이 A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2m이다 보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에 비해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몇 배 더 클 수밖에 없어요? 2배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기억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여기 보시면요, 두 개의 공이 있는데 생겨먹은 게 똑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볼게요. 똑같다면 공기 저항도 똑같기 때문에 질량에 관계없이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와 떨어지기 직전의 낮은 속도의 차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 그래서 속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걸린 시간도 같다. 니은 잘못된 거고요. D건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같지만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력도 같아요. 그래야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죠. 가속도는 언제나 9.8m/s 제곱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니까요. 자,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옳은 표현이 되겠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부터는 운동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면 겁나 어렵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겁나 쉬워요. 뭐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림은 줄 Q에 연결되어 있는 줄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B고 M이고 Q고 이게 M이고 이게 A고 P예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그러면 지구는 누구를 잡아당길까요? 지구는 그렇죠. 질량이 M인 물체를 잡아당길 거예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mg만큼의 힘으로. 이게 지구의 중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정지 상태에 있대요. 여기서 정지 상태에. 얘가 잡아당기는데 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줄이 요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중력만큼의 힘으로.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 돼서 얘는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힘을 언제나 어떻게 작용한다? 그렇죠. 쌍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 자, 줄이 물체 B를 잡아당기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체 B도 줄을 잡아당겨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이 힘과 똑같은 힘으로. 그럼 결국은 이 밑으로 잡아당기는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은 mg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냐면 이 물체가 줄을 mg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줄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 A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A의 그 힘이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돼요. mg가. 그런데 위에 있는 A도 질량이 m이다 보니까 지구의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mg만큼의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겨요. 그러면 물체 A에 mg의 중력이 작용하고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mg가 합쳐져서 결국은 이 녀석을 매달고 있는 이 줄에 몇 mg로 잡아당기는 거야? 2mg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줄을. 그러면 줄은 자기가 당하고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래쪽에 2mg로 잡아당기면 이 줄도 이 녀석을 위로. 그렇죠. 2mg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왜? 힘은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물체가 받는 알짜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물체가 받는 알짜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A의 알짜힘은 0이고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B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몇이에요? mg 지구의 중력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mg인데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 위에 있는 줄이 위로 2mg를 중간에 그 녹화가 좀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이 부분 좀 다시 할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요. 그 아래쪽 Q가 A를 잡아당기는 mg와
지구의 중력 mg가 결국은 이 줄 P에 EMG라는 힘을 작용하게 되고, 힘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P는 받고만 있지 않고 A의 EMG라는 힘으로 다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물체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자, A가 B의 2배이다. A가 B의 2배이다. A도 정지상태고 B도 정지상태니까 결국 알짜임은 둘 다 0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지구의 중력 mg와 줄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mg가 두 개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럼 A의 물체에 잡아당기는 알짜임은 Q가 A를 잡아당기는 mg와 지구의 중력 mg가 더해지면 EMG란 말이에요. 그런데 줄 P가 A를 EMG로 위로 잡아당기니까 알짜임은 0이에요. 0, 0. 기억 잘못됐죠. 니은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예요. 그리고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뭐예요? 똑같이 mg죠? 똑같이 mg예요. 같아요? 니은은 맞네요. 디귿 P와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P와 그 다음 Q가 A에 작용,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MG인데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예요. 다르죠? 같지 않아요. 고로 니은만 옳은 표현 됐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계속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도 8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거든요. 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형태가 같은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9번이 왼쪽에 치우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9번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각각 EM, M인 물체 A와 B가 줄에 연결되어 한 물체는 수평면에 다른 한 물체는 도르래에 걸쳐 있는 상태로 뭐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에서 수평면에 놓은 물체는 각각 A와 B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물체 B의 질량이 m이고요. m이기 때문에 지구는 mg라는 힘으로 B를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마찰을 모두 무시하고 줄의 질량도 무시한대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냐면 A라는 물체 EM이 있고요. B라는 물체 M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물체를 mg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두 물체의 질량의 합은 3m이죠. 이 3m이라는 물체에 무엇을 작용해요? mg라는 힘을 작용했더니 이 물체에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이게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에요. 그때 가속도의 크기 A는 자 3m분의 mg가 되니까 쫙 지워지면 3분의 1 g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체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 녀석이 가속도는 3분의 1 g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을 좀 볼게요. 오른쪽 보면 약간 다르죠. 여기에 EM이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죠. 그럼 지구의 중력이 EMG로 이렇게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총 질량이 3m이죠. 3m이라는 물체에 뭐가 작용했더니 힘이 작용했어요. 얼마만큼의 힘이? EMG라는 힘이 작용했더니 여기에 가속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의 가속도의 크기 A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 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속도는 3분의 2 G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얘는 3분의 1인데 얘는 3분의 2죠.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 맞죠? 기억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줄이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자, 가와 같은 경우에는 자 B를 mg로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줄이 A를 당기는 힘은 mg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A의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일 거예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가 아니라 나가 가의 2배이다. 이거 잘못된 거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A가 받는 알짜임과 B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알짜임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니까 질량이 다르면 알짜임이 같을 수가 없어요. A가 B보다 알짜임이 2배가 더 크죠. 맞네요. 여기는 2m이고 여기는 m이니까.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가지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10번 문제까지 좀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번 문제 또 강의를 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 그림 가는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A와 B가 줄에 연결되어 도로에 걸쳐 있는 상태로 뭐 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와 같은 경우 A가 벽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다 정지예요. A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이 mg인데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줄이 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줄만 물체를 잡아당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체도 줄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mg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겠죠. 왼쪽 상황 볼게요. 여기도 m이네요. 그러면 mg로 잡아당기는데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줄이 물체를 mg로 잡아당기고 있고 물체는 또 줄을 mg로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요 두 힘이 평형관계니까 정지, 요 두 힘이 평형관계니까 정지, 요 두 힘이 평형관계니까 정지요. 몽땅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상황 볼게요.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이 mg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줄이 물체를 mg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만 물체를 잡아당겨요? 그렇지 않아요. 힘은 주고받지 않아요. 물체도 줄을 잡아당겨요. 어떻게? mg. 그러면 이 힘이 벽을 잡아당기고 있죠? 그럼 벽을 받기만 그렇지 않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지요. 줄에다가 mg로. 그러면 두 힘이 평형, 두 힘이 평형. 다 정지.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를 이렇게 거나 벽에 거나 효과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기억. 줄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줄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mg로 같죠? 기억 맞아요. 그쵸?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똑같이 알짜 힘이 몇이야? 0이에요. 또 정지하고 있잖아. 맞아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벽이 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벽이 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예요? mg. 이거는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mg 커요? 같아요. 그러면 디귿은 잘못된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기억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